왜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차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원인 모를 피로감과 무기력함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이런 증상들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혈액 질환에 관한 것입니다. 백혈병, 림프종, 빈혈 같은 병명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초기 증상을 놓쳐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질환의 초기 증상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노화 현상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예방법과 관리법들은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의 강과 같습니다. 이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질환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백혈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혈병은 혈액을 만드는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혈액 공장인 골수에서 불량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8세 김씨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별로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팔다리에 멍이 자꾸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더니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혈병의 주요 증상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평소보다 훨씬 쉽게 지치게 됩니다. 둘째, 창백한 안색입니다. 거울을 보시거나 주변 사람들이 얼굴색이 안 좋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셋째, 원인 모를 멍이나 출혈입니다. 별로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멍이 자꾸 생기거나 코피가 자주 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입니다. 넷째, 림프절이 붓는 것입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분을 만져보시면 평소보다 부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감염입니다.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오래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원인 모를 발열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미열이 계속되거나 오한을 자주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 성공률을 크게 높입니다. 이제 림프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종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인 림프계에 생기는 암입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72세 박씨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목 옆쪽에 작은 혹 같은 것이 만져진다고 하셨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냥 두고 계셨는데 몇 주가 지나도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밤에 잠을 잘 때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체중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림프종 진단을 받았지만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림프종의 주요 증상들입니다. 첫째, 림프절이 붓는 것입니다. 특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분에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는데 보통 아프지 않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발열입니다.
감기 증상은 없는데 미열이나 고열이 며칠씩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밤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잠옷이나 이불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땀을 흘리는 경우입니다. 넷째,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6개월 동안 체중의 10% 이상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가려움증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섯째, 호흡 곤란이나 기침입니다. 가슴 부위에 림프절이 부어서 기도를 압박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이제 빈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혈은 혈액 속의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정상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택배차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택배차가 부족하니까 온몸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65세 최 씨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최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높아진 것 같아서 혈압약을 드셨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최 할머니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오랫동안 철분 섭취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철분제 복용과 식이요법으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빈혈의 주요 증상들입니다. 첫째,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둘째, 창백한 피부와 잇몸입니다. 거울을 보시거나 아래 눈꺼풀을 당겨보시면 평소보다 하얗게 보입니다. 셋째,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넷째, 어지러움과 두통입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머리가 자주 아픈 경우입니다. 다섯째, 추위를 많이 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춥다고 느끼고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집중력 저하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일곱째, 이상한 것을 먹고 싶어하는 충동입니다. 얼음이나 전분, 심지어 흙 같은 것을 먹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혈은 다른 혈액 질환과 달리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대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철분 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고 철분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런 건강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야 우리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4세 정씨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셨는데 작년 겨울부터 감기가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끓었습니다. 병원에서 감기약만 처방받아 드셨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크게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백혈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해서 다행히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69세 이 씨 할머니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목 뒤쪽에 동그란 혹 같은 것이 만져졌는데 아프지도 않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냥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기가 커지고 밤에 잠을 잘 때 식은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도 조기 발견 덕분에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66세 강씨 할머니는 빈혈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고기를 별로 드시지 않고 주로 나물이나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높아진 것 같아서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8 정도로 심한 빈혈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철분제를 복용하고 식이요법을 바꾸셨더니 3개월 만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증상도 많이 좋아지셔서 일상생활에 별 불편이 없으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혈액질환의 초기 증상들이 모두 일반적인 노화 현상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혈액질환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혈액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액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이제 혈액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혈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입니다. 첫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백혈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연하시면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화학물질 노출을 피하세요. 벤젠이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화학물질들이 백혈병 위험을 높입니다. 새집이나 새 가구의 냄새를 오래 맡지 마시고 페인트나 접착제 사용 시에는 환기를 잘하세요. 셋째,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불필요한 엑스레이나 CT 촬영은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으세요. 넷째,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세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다섯째,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드세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림프종 예방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림프종 위험을 높입니다. 취미 생활이나 명상, 요가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셋째, 균형 잡힌 식단을 드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와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넷째, 감염을 예방하세요. 특히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감염이 림프종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빈혈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붉은 고기류에는 흡수가 잘 되는 햄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고기를 드실 때 오렌지 주스를 함께 마시거나 식사 후에 키위나 딸기 같은 과일을 드세요. 셋째, 엽산과 비타민 B12를 충분히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콩류에는 엽산이 많고 계란, 우유, 생선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넷째, 차나 커피는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위장 장애를 줄이기 위해 식사와 함께 드세요.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혈액질환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액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한 잔의 물은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산책, 수영,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새로운 혈액세포를 만들고 면역력을 회복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넷째, 금주 또는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골수의 기능을 저하시켜 혈액세포 생성에 방해가 됩니다. 하루 소주 1잔, 맥주 1캔 이하로 제한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완전혈구 검사, 말초혈액 도말 검사, 생화학 검사는 기본입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액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음식으로 혈액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소간, 돼지간 같은 내장류는 철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일주일에 2회 정도만 드세요. 굴, 조개, 홍합 같은 조개류도 철분이 풍부하고 아연도 많이 들어있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철분과 엽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으니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철분뿐만 아니라 비타민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엽산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콩류에는 엽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등을 꾸준히 드세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아보카도도 엽산이 풍부합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으로 비타민 B12, 철분,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하루 1-2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에도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특히 가열해서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도 좋습니다. 마늘과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류인 햄, 소시지, 베이컨은 방부제와 나트륨이 많아서 혈액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지는 마세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도 피하세요. 마가린, 쇼트닝으로 만든 과자나 빵류, 튀김 음식 등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도 주의하세요. 탄산음료, 사탕, 초콜릿 같은 고당분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이제 혈액 질환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특히 피로감, 창백함, 원인 모를 멍, 림프절 부종 같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가족력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 중에 혈액 질환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점검해 보세요. 일부 약물들이 혈액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필요하다면 약물을 조정하세요. 넷째, 검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의사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세요. 때로는 단순한 영양 부족이나 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전문의를 찾으세요. 혈액 질환이 의심된다면 혈액 종양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관리 방법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의 치료 방침을 철저히 따르세요. 약물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마세요. 둘째, 감염 예방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셋째, 영양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세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되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세요. 넷째,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되 체력 범위 내에서 꾸준한 활동을 유지하세요. 혈액 질환의 최신 치료 동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의 발달로 혈액 질환 치료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백혈병의 경우 표적 치료제인 이마티닙 같은 약물로 만성 골수성백 혈병 환자의 10년 생존율이 90% 이상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림프종 치료에서도 리투시맙 같은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와 CAR-T, 세포 치료 같은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도입되어 치료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 간에만 가능했던 이식이 이제는 타인 간에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식 후 합병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입니다. 혈액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거나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최소 2회는 혈액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혈구 검사만으로도 대부분의 혈액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액 질환 예방을 위한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기본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특히 철분, 엽산,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혈액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넷째, 화학물질과 방사선 노출을 피하세요. 직업적으로 노출이 불가피하다면 적절한 보호 장비를 사용하세요. 다섯째,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여섯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일곱째,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생명선입니다. 혈액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신다면 혈액 질환을 예방하고 이미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액 질환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치료 성과도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로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액 질환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혈액,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항암 치료와 완화 의료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종양내과 항암 치료 완화 의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항암 치료의 종류와 부작용 관리법,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알아야 할 완화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혈액 건강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